유지하지 않는 여당 의원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님께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최영두 간사님 1분 드리세요. 네.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뜨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가방위에는 늘 같은 해가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이슈입니다. 방송이라는 이슈. 지금 더욱이 더 놀라운 일은 KBS 사장 청문회를 이틀간 강행하면서 지금 우리 다수 의원님들이 이렇게 항의 표시로 뭘 붙인 것은 뭐 이건 간사가 부족해서 저는 뭐 야당 간사나 위원장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여당 간사의 무능한 소치이기도 하고 해서 다만 이 문제의 핵심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법안 예산 심사가 많은데 KBS 사장 청문회를 유례 없이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인가? 또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 시작 7분 전에 갑자기 그 의안을 바꾸는 이런 일이 용납될 일인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확인받고 가려고. 예, 오늘은 핵심이 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로 AI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산하 법안 심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건에 충실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장으로서는 더 열심히 일하자는 국회의원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그것이 누구든 국회의원께서 하루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꼼꼼하게 청문회를 할 테니 이틀 해달라, 3일 해달라라고 요청할 때 하루로 끝내자는 안에 대해서보다는 이틀 하자, 3일 하자는 안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과 소위 심사 완료된 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증인 4명, 참고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2분 드리세요. 예, 당초 저희 당은 이제 참고인 KBS 사장 청문회인 만큼 KBS 사장의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KBS 관련된 참고인은 4인을 원래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는 KBS 전 이사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뭐 빼자 그래서 저희들 뭐 부득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기 강요할 방법이 없어서 3인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뜻밖의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사건의 현안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줄줄이 올렸는데 이건 정말 도의에서 여야 협의 간사 간 협의라는 이런 통상의 관례라든가 또 상규에 어긋납니다. 아니 이걸 미리 뭐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KBS 정인을 위한 KBS 사장 청문회를 위한 KBS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요청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걸 다 내놓으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전 KBS 사장의 임명과 교체와 관련됐던 방송통신위원장 이걸 또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고인 저희들이 요청한 참고인은 KBS 사장의 자질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되어서 민주당에게 또 우리 국회 상임위에 요청한 것이고요. 근데 그 요청한 것을 빌미로 전혀 사전 논의도 없이 갑자기 이 프린트를 해서 이 대통령 부인과 뭐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지금 한창 수사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사람들을 청문회에 부른다는 것은 이건 여야 간사 협의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사전 협의도 없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KBS 사장의 후보자의 자질. 예, 김현 의원님, 네, 그 지금 4명의 참고 김건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출석 요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예, KBS 사장 후보자가 느닷없이 파우치 앵커라고 불려지는 박장범 사장이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입김이 작동됐다라는 의혹을 국민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당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명태균 이분 역시도 최근에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과의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KBS가 유독 보도를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태균을 특정을 했고요. 김대남 역시 2022년, 2023년도에 숱한 그 언론 탄압에 작동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갔는데 이거 역시도 누구의 입김이 작동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혜경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이분도 지금 KBS 보도에서는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정되어 있는 KBS 공영방송이 보도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성범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네, 경남 산청암양거창의 신성범입니다. 이렇게 가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간사님께서 우리 김현 간사님께서 명태균과 강혜경 관련 보도를 KBS가 적게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뭘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KBS 사장 후보자나 KBS한테 물어봐야 될 일을 내일 모레면 사법 어찌 될지 사법처리가 예상된다는 명태균과 강혜경 어제 수사 대상이고 창원지검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여기 청문회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건지 김대남과 또 언론 자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 들고 김건희 씨 문제는 우리 진짜 과방위 청문회도 완전히 뭐 김건희 청문회로 만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법사위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들고 가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흔히 하는 말로 라이브 쇼, 생 쇼를 하고도 안 된 마당에 실질적인 방안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과방위까지 김건희 여사 청문회로 만들려는 기도는 좀 우스꽝스럽다.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4명 김건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정인 4명 요청은 철회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김영 간사님께 2분 드리세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신성범 의원이 야당 의원이 제기한 증인 명단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저희는 여당에 대한 참고인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긴 이동재 참고인은 KBS 사장 청문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분은 상관이 있다라면 지금 여당의 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의혹을 제기됐던 분입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참고인에 대해서 각 당이 갖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 협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좀 여튼 간에 제가 얘기하는 데 끼어들지 말고요. 발언 시간이니까 네, 좀만 끼어들지 기다리세요. 마시고 예. 지금 증인 명단에 문재인, 한상혁, 이효석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맞불로. 어디요? 이효성인데 오타 났습니다. 이효성입니다. 이효석이 아니라.
아니 잠시만요.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없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어처구니 없다고 하면서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서 지금 맞불 작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장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예. 저는 지금 신성범 의원실에서 문재인, 한상혁,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이호성인데 이호석 아니고 이호성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그리고 그때 있었던 방송 장악했던 방통위원장 다 하겠습니까? 이동관 등등 하실 겁니까?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그 뜻을 충분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증인과 참고인 신청은 각 당의 기본적인 입장과 철학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2분 하십시오. 자, 우리 김영 간사님께서 그 빠른 우리 정인 요청안을 보고서 어이없어 하셨는데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오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협의를 합시다라고 지난번처럼 3분 전이라도 알려주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상임위의 여러 의안이라든가 의사 일정 진행에 대해서 여야 간 간사 간 협의라는 것이 완전히 이거 정말 형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 아침에 이렇게 명단에다가 오늘 저희들은 우리 쪽에서 요청했던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참고인의 명단을 저희 드렸고 미리.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건 뭐 우리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것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이 대통령 부인과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람들 줄줄이 이렇게 명단을 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 일반 국민들이 오늘 다 시청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아침에 돌연 이렇게 하여튼 정인 부분은 스스로 취하하시고 그러되면 저희들도 추가로 정인 요청을 않겠습니다. 그건 뭐 예비적으로 전혀 뜻밖의 이런 일이 생겨서 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건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요청은 당초 사장 인사청문회도 이틀도 길다. 왜냐하면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는요. 우리 자료 요청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하면서 보통 인사청문회 하기 전날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날까지 결판 못 낸 것을 그 최영두 간사님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누구든 인사청문회를 하루 하자는 의원님 말씀보다는 이틀 사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님 편을 설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이틀 하는 게 의원님들 입장에선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무릅쓰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이호성 전 방통위원장 이 부분은 간사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아니죠? 예전에? 예, 그랬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참고인 3명 직접적인 연관성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증인 추천한 234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김대남 씨도 뭐 본인이 MBC 관련하여 보도 관련하여 뭐 사주했다는 얘기를 뭐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하셨지만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 직접적인 연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KBS 사장 임명 관련하여 사실은 파우치 문제로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한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됐기 때문에 연관성은 일부 있지만 영부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기각하겠습니다. 기각한다는 말이 맞나요? 의결해버리면 되나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상정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아니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둘 다 다음에 또 올리셔도 제가 양쪽 다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예,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나요? 예. 요거요. 자료 제출 요구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1월 13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읽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료 준비 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의결한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아니 과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과 간사위원들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참고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충건 의원 대표 발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개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송재봉 의원 대표 발의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영두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심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정말 오늘 아침에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영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개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박충근 의원과 이정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계가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 학생에 대한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 고치,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 생활 장려금 지원, 이공계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경력 설계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주기 차원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를 위한 연구 장려금 제공, 사적 발급 절차 간소화,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그리고 활용 지원을 등을 규정하여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육성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특정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의 사용 허가 대부 양여 등의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개별 법률에 규정된 특례 조항과의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형 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가속기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설치 지원, 관련 기관의 국제공동 연구 지원, 국공유 재산 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이 맞지 않다고 보아 법률안에 제명을 수정하고 대형 가속기 운영 등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과 산정 기준을 법 체계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